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핵무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파병,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등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죠. 그래서 오늘은 영국이 핵무장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과는 어떻게 관계를 조율했는지를 보면 향후 우리가 핵무장을 실행하게 될 경우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이 핵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핵무기라는 새로운 군사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바로 이때 탄생한 것이 MAUD위원회 MAUD 커미티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재미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MAUD라는 이름은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영국 과학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그 편지엔 모두에게 맡겨라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시 영국 과학자들은 이것이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 어떤 암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모드는 보어의 집을 관리할 모드 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을 뿐 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런 오해에서 유래한 엉뚱한 명칭이지만 모드위원회는 영국의 초기 핵 연구를 주도하게 됩니다. 영국은 모드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력하게 됩니다. 1943년에 영국과 미국은 퀘벡 협정 (Quebec Agreement)를 체결하여 서로 핵 개발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죠. 독일의 잠수함 U-보트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캐나다에서 연합국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퀘벡 회담에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와 미국의 프랭클린 D 로즈벨트가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영국 과학자들은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무기 개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모드위원회의 연구 성과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크게 기여했고 두 동맹 국가가 핵무기라는 중요한 전략 자산을 공유하는 것은 독일에게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영국의 참여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죠.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1946년에 미국은 맥맨법, 맥맨 액트를 제정하여 외국과의 핵 정보 공유를 금지하게 됩니다. 냉전이 본격화되어 소련과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자 미국은 핵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배타적인 자세로 전환하게 된 거죠.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 내부에 소련과 연계된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핵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전후에 밝혀진 것처럼 영국 과학자들 중 일부가 소련에 정보를 전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독일 태생 영국인 클라우스 푹스와 캐나다에서 활동한 영국 출신 물리학자 앨런 넌 메이가 대표적인 경우죠. 맥맨법의 시행을 계기로 영국도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서 배제되었고요. 그러자 영국은 이제 독자적인 개발을 결심하게 되죠. 영국은 자체적으로 연구를 이어가다가 1952년 마침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첫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영국은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 보유국이 됩니다. 영국의 오스트레일리아 핵실험에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핵실험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에 끼칠 영향과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큰 우려사항이었죠. 오스트레일리아 내부에서도 왜 영국의 핵실험을 우리 땅에서 해야 하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핵무기 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금까지도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관계에 남아있는 이슈입니다. 영국은 1957년에 더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 개발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이 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이죠. 이어서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까지 성공하자 미국은 서유럽 그리고 북미 대륙까지 소련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인 영국과의 협력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1962년에 영국과 미국은 폴라리스 미사일 판매 협정을 체결하며 핵 협력을 복구하게 되죠. 이 협정은 미국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폴라리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폴라리스 SLBM을 영국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를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미국은 영국을 유럽 내
핵무기 운용 파트너로 삼아 소련에 대한 강력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트라이던트 미사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오늘날까지 핵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미사일 시스템은 미국이 개발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영국은 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트라이던트 시스템의 핵 미사일과 일부 장비는 미국이 제조하고 영국에 공급합니다. 영국은 독자적인 핵탄두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트라이던트 시스템 자체는 미국에서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를 받습니다. 영국은 독자적인 발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시스템은 미국과 협력하여 유지되고 기술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죠. 영국은 트라이던트를 통해 미국의 최신 핵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이 독립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으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죠. 이는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안보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핵 협력 관계는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전략적 신뢰와 동맹 관계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독자적 핵 개발,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 그리고 다시 미국과 협력하게 된 여정은 냉전 시대와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와 동맹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영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핵 보유국 지위를 동시에 유지하게 된 과정을 살펴봤고요. 저는 영국 역사 전문가지 군사 외교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밀떡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영국의 핵무장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그래서 챗 GPT에게 영국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해달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내놓더군요. 대한민국 밀떡의 아버지 유용원 의원님이나 샤르레 군사연구소에서 얻을 수 있는 전문 정보보다는 수준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챗 GPT의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영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영국의 핵무기 개발과 미군 의존 관계는 한국의 상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체 핵무장과 동맹국 의존의 균형. 영국은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보유했지만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용과 기술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트라이던트 시스템처럼 영국은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에 의존하는 협력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확산을 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군사적 자주성과 국제적 책임의 균형. 영국은 독립적인 핵 보유국이 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는 자주국강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책임과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고려할 때 영국처럼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핵 억지력의 경제적 부담과 효율성 고려. 영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지만 여전히 핵무기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을 추진할 경우 초기 개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에도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영국처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정치적 안정과 장기 전략의 중요성. 영국은 전후 냉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치 체제 속에서 장기적으로 핵 억지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핵무장과 같은 중대한 안보 결정을 내릴 때는 정권의 변화나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핵무장은 외교와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국제적 외교 환경과 한국의 특수성 고려. 영국은 냉전 시기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 덕분에 국제사회의 제재 없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중국, 일본 등 주변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국은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체계가 있었던 반면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어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외교적 고립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영국 사례를 참고해 핵무장의 필요성, 경제적 부담, 국제적 책임, 동맹 관계의 활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안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챗GPT의 대답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대한민국은 핵무장 같은 것 꿈도 꾸지 말아라 고 하진 않을까 했는데 그러지는 않네요. 여러분은 영국의 핵무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국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